자, 교재는 59페이지 31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은 많이 보셨죠? 총론 교재 나오는 것인데, 자, 사진을 찍어서 필름 원판과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아직은 착수가 아니죠?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답 1번입니다. 2번 수의수 앞에 나왔네요. 우리 그 형법 통화제를 가보면 외국 화폐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본 화폐, 스위스 화폐, 미국 화폐가 나와요. 그 세 가지 모두 다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스위스 화폐로서 밑에 언제까지는 통용되었는데 통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 외국에서 유통되는 외국 화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X. 자, 3번도 많이 나왔죠. 외국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그쵸?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때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했다라고 했을 때 통용이 아니죠.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통용력. 이 통용이란 말은 뭐다? 강제 통용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없지만 일반인이 오신 가능성까지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이 통용이란 말의 의미를 여기까지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가 안 돼요. 아시겠죠? 4번. 직접 유통시키지 않고 단순히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줍니다. 주는데 이 주는 자가 내가 이걸 저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이 이를 유통시킬 거야. 이렇게 예상하면서 줍니다. 그러면 이 교부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행사죄가 돼버려요. 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아시겠죠? 자, 이 받은 자가, 이 교부자가 진짜 행사를 해버리잖아요. 행사를 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도 행사죄가 돼버려요. 그러면 교부자도 행사죄, 피교부자도 행사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죄가 공동하게 되는 거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둘은 뭐가 돼요? 행사죄의 공동정범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준다고요. 주는데 내가 주면 이 자는 분명히 이걸 유통시킬 거야 라고 인식하면서 주면 이 교부 자체가 뭐가 된다? 행사죄가 된다고요. 됐죠? 자, 32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했습니다. 자, 1번도 많이 보셨죠? 망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이렇게 명칭으로 일정 기간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망부 명의 어음 발행이 타의 명의를 모형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동그라미.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소금이다. 이미 타인에 의해서 위조된 것임을 알고 이를 구입을 했습니다. 행사 목적으로 이 백지인 액면난 금액을 기입을 해서 그 위조음을 완성시켜버려요. 완성시키다. 분명히 백지인데 글씨를 채워놓으니까 완성이 됐잖아요. 그쵸? 백지가 아닌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백지였던 것이 백지가 아닌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성이 유지가 된 게 아니죠. 그쵸? 동일성이 유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위조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안 된다. X. 3번. 이미 타인에 의해서 위조된 것은 유가증권 변조죄가 되지 않아야겠죠. 변조죄는 진정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정 성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조가 될 여지가 없다. X. 4번. 수표 나왔네요. 수표 발행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수표를 발행을 해버렸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냐하면 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무인 증권성 때문에 그래요. 어민의 수표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무인 증권성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성질이 그래요. 그래서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동그라미.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3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 없이 등기를 마쳤는데 법정 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는 거예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아시겠죠? 내가 다 가진 게 아니라 상속분에 따라서 비록 합의는 없었긴 하지만 상속분에 따라서 등기를 마쳤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체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실 등기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주란 사람이 적법한 소집 절차나 임시주총회 개최가 없이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주주들의 의견권을 위임받아서 했다면 1번과 같은 취지로, 그쵸? 이것도 불실기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X하시고. 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니까요. 권리관계에 부합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실기재라고 볼 수가 없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양도인의 허위 채권에 관해서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 양도의 법률 행위를 했잖아요. 내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걸 했다고요. 법률 행위를 했단 말이죠. 했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맞는 질문이죠. 그다음 4번을 보시게 되면 이 거래가액 나와 있죠? 거래가액을 거짓 신고하여 신고 필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거래가액이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등재된 것은 불실기재가 된다 안 된다? 불실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거래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지 않다. 즉, 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동산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아무리 가격을 세게 준다, 많이 준다 하더라도 주인이 안 팔면 그만인 거예요. 안 팔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X보다는 뭐다? 소유권이 넘어간다. A에서 B로 넘어간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X는 그 다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액을 사실과 달리 적었다 할지라도 그건 이 부분에서는 뭐다?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다른 기재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불실기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는 지문인데 2번이 틀렸습니다. 34번을 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마친 영화 장면. 근데 그 장면이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에 반해요. 그러면 음화가 되는 거죠. 음화가 된다. 아무리 심의를 마쳤다 하더라도 건전한 성풍속, 성도덕 관념에 반한다면 음화가 될 여지가 있다. 맞습니다. 자, 2번을 보시게 되면요. 2번을 보시면 여기 엉덩이를 보여줬던, 성기를 보여줬던 얘기 나오죠? 성기 보여줬다. 성기를 보여주면 음란죄가 됩니다. 공연 음란죄. 아시겠죠? 3번도 보시게 되면 여기 음부가 나와요. 음부를 보여주게 되면 공연 음란죄가 되어버립니다. 4번, 여기 오타 나왔네요. 여기 4를 좀 바꾸시고요. 자, 4번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에 성기가 나오죠? 성기를 보여주게 되면 이 공연 음란죄가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안 된다 X 하시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전부 다 성기잖아. 그렇죠? 성기가 나온 것은 음란죄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5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총론규제 나오는 거죠? 그쵸? 공무상 비밀 누설죄 나오네요. 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하는 것은 누설자만 처벌해요. 누설자만 처벌하고 상대방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만 처벌되는 거죠? 일방만 처벌된다. 일방만 처벌된다. 각칙에 이렇게 나와요. 각칙에. 각칙 조문에 이건 일방만 처벌되고 상대방은 불가벌이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각칙 조문이 총칙보다 특칙 규정이냐? 총칙보다. 그렇죠? 총칙에 나와 있는 공범 조항보다 특칙 규정이기 때문에 총칙 조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교사범위 될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번 가보시게 되면 어떠한 사실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자기의 출장 복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되죠? 이건 총론규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될 뿐이지 직무기죄 별도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경도 성립할 여지가 없죠? 자기 법만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승진 및 자격 영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대상이 없는 자를 밑에 승진 임명하게 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게 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이 교육감은 직권남용한 거죠. 직권남용. 그렇죠? 안 된다 X. 4번 질문. 자, 직권남용죄죠. 직권남용죄는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나와줘야지, 발생해야지 이게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기수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직권남용죄를 가보게 되면 기소시기를 언제 잡는다? 기소시기를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때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수가 될 여지가 없죠. 정답 4번입니다.
36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 계획적으로 경찰서에 왔어요. 경찰서 앞에서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했어요. 그러면 위계가 됩니까? 위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공무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은 경찰관은 이 피의자나 참고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조사받으러 왔을 때 내사를 했을 때 당연히 거짓말 할 것임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갖고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만 갖고서는 위계가 되질 않아요. 맞는 지문이죠. 2번은 쉽지?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모두 포함됩니다. 맞고. 3번 보시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직방 같은 경우에 미수에 그쳤을 때는 미수죄로 처벌된다. 공직방은 미수범 처벌정이 없어요. 공직방은 미수범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미수로 처벌된다는 것이 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으시면 돼요.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 없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쵸?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 그건 네 잘못이잖아요. 그쵸? 상대방 잘못보다는 네 잘못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계라고 보질 않아요. 맞는 지문입니다. 자, 37번. 자, 공무상 표시 무효죄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법원의 결정이 떨어졌는데 법원 결정 어떤 결정입니까? 점유이전 금지하라. 점유이전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어요. 법원으로부터. 그러면 점유이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 금지하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점유를 이전해버렸죠. 이전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시를 해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해하였다. 아시겠습니까? 안 된다. X. 자, 2번.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결정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취소라고 하는 것은 취소권 행사 전과 후를 나눠보셔야 돼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연 무효인 거고 취소라고 하는 것은 취소권 행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고요. 따라서 피고인이 뭐가? 가처분 결정이요. 가처분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강제처분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이 죄가 되는 거죠. 안 된다. X. 3번.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설령 집행관의 승낙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요구권자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채권자의 승낙만 얻게 되면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4번 질문. 가처분 결정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만 갖고서는요. 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맞는 질문이죠. 동그라미. 3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참고인이 범인이 아는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치 그가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이번에 단순히 묵비를 했습니다. 이것만 갖고서는 죄가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이것만 갖고서는 이런 죄도 안 될 뿐더러 위계에 의한 공직방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2번은 도피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피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가 아니고 없어요. 틀렸단 말이죠. 3번도 보시면 허위 진술만 갖고는 죄가 안 돼요. 마지막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쵸? 끊고요. 근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대해서 단순히 묵비하였거나 똑같아요. 허위 진술 똑같죠? 그래도 똑같이 죄가 안 돼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죠. X. 그 다음 범인이 자신을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쵸?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도피죄를 범하게 하였을 때 이 사람 뭐가 됩니까?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되죠. 교사범. 이때 타인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타인 속에는 이 밑에 나와 있는 친족, 동거 가족이 포함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포함된다. 그랬을 때 이 범인은 교사범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친족 간의 특례 조항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이고요. 죄가 된다 해야 돼요. 된다. 안 된다. X. 이 범인은 교사범이 되지만 이 친족 동거 가정 뭐가 돼요? 책임 조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불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죠. 이제 39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회의 증인신문 절차에 있어서 그쵸? 당사자의 신문에 대해서 한 허위 증언을 반대 당사자 또는 재판장 신문할 때 그쵸? 허위 증언을 반대 당사자나 재판장 신문할 때 취소 정정했습니다. 그러면 위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쵸? 그쵸?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일치를 하나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이든 2심이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에서 반대 당사자나 재판장이 한 신문할 때 그때 취소 정정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위증이 될 성립을 하지 않을 의지가 없다. 신문이 끝나기 전에 취소 정정했을 때는 위증죄 자체가 애당초 자체가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틀렸죠.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다고요. X. 자 2번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 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하등 관계가 없죠. 왜?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증명을 요하는 사실인지 아닌지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동그라미.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 취지가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사자가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역시 이 사람이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위증죄 취지가 되지가 없죠. 동그라미. 자,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헛소리 하게 되면 위증이 돼버리죠. 이건 뭐라 그래요? 주관설. 우리 판례는 주관설을 취했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은 아니죠. 왜? 객관설이라는 주관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0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무고죄는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쵸?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이걸 뭐라 그래? 객관설. 그쵸? 주관설이 아니고 객관설 할 때 성립한다. 이때 허위라고 하는 부분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 증명. 소극적 증명 갖고는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적극적은 되고 소극적이 안 될까? 무고죄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고죄를 쉽사리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겁나서 뭐 소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강간당하고 추행당한 거 맞는데 내 고소를 해버리니까. 근데 뭐 증명 불충 증이 한두 개가 비어서 불충분하다고 해서 혐의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강간죄 추행죄가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럼 난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러면 무고죄로 몰려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 증명이 되었을 때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진실성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다 걸어버린다고 한다면 겁나서 어떤 피해자도 무고죄 소송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인 뭐다? 무고죄 성립을 까다롭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2번 허위사실 신고했다 할지라도 그 고소기간이 경과했죠? 신고죄에서 고소기간 경과를 해버리게 되면 공소제기할 수가 없죠? 이것이 그 신고 내용 자체에서 분명하다면 무고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 왜냐하면 고소기간이 경과를 해버리게 되면요. 이 징계처분, 형사처분을 받게 못하잖아요. 그쵸? 그쵸? 징계처분,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경과를 해버렸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공동피고인 중 1인이 타 범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에 의해 따라서 신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신문에 따라서 헛소리 했다는 것은 무고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신문을 받아서 했다는 말은 자발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발성이 결여가 되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도 보시게 되면 추문 나와 있죠. 추문에 의해서 헛소리한 것은 역시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무고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끊고요. 여기까지 맞는 지문이죠. 당소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고소 보충조서를 받을 때 여기에서 자진 진술했는데 여기 바로 뭐다? 여기 이 자진 진술한 부분에 있어서 허위 부분이 자진 진술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허위라면 이걸 허위로 진술했다면 이것은 뭐다? 요것도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무고죄.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고장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고소 보충 조서를 받을 때 자진해서 허위 진술했다면 요게 뭐가 된다고요? 무고죄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신고했다는 말은 이 부분이 나중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이게 무고죄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